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자주 접하게 되는 불편한 증상들이 있어요. 겨울철이 되면 이제 특히 더 심하기도 하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 또 쉽게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이제 난치성 질환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은 그런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라 그래도 뭐 어렵고 이런 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70대 이제 중반에 그 여성이 오셨어요. 요새는 할머니라 그러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감기에 아주 자주 걸리세요. 피부가 흰 편이에요. 아주 흰 편이고 이제 살집은 조금 통통하게 있으신데도 면역력이 약하신 거죠. 되게 피부가 흰 분들은 찬 기운에 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찬바람을 조금만 쐬도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이 겨울철만 되면 이제 아주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겨울철 내내 감기 들어있는 편에 속하시는데 그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눈에 이제 황반변성도 오고 또 백내장도 있고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딱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편에 속해요. 화가 잘 쌓이고 그래서 이제 눈으로 화가 잘 오르는 분들은 그런 이제 증상들이 잘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현재 이제 약도 아주 많이 드시고 계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또 고지혈증, 또 눈 영양제.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약을 잡수다 보니까 소화기가 편안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속이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불편하고 그러시다가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좀 뭘 줄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당뇨 수치가 많이 높지도 않은데 이제 예방 차원에서 드시라 이래갖고 드시던 거라 이거를 좀 한번 빼보자 하고 그걸 안 드셨더니 이제 열이 막 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것만 봐도 필요 없는 약을 드시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제사를 지낸 지 한 보름쯤 지나고 나서 몸에 이제 막 감기 몸살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이제 답답하게 막히고 아프면서 몸에 열이 나고 온몸이 다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감기 치료를 하시는 김에 요새 흔히들 기운 없으면 못들 해요. 링거 주사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운도 없고 그런데 링거 주사 맞자 하고 주사를 맞고 계시는데 막 오한이 들고 한기가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춥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입고 계시는데 외투를 이렇게 덮어드렸는데도 한기가 가라앉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셔서 집을 좀 따뜻하게 하고 두꺼운 이불도 덮고 누우셨는데도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점점 더 여기 목에 가래가 꽉 차고 뭐 온몸이 다 쑤시고 뒤틀리는 것 같고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침, 콧물 심하게 나고. 열이 너무 많이 나면요. 살갗까지 아파요. 이분이 이제 막 누워 계시는데 살갗까지 아프시더래요. 그래갖고 계속 열심히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는데도 며칠 동안 해도 이게 가라앉지를 않고 그 오한이 너무 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땀이 쭉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선뜻하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최후 수단으로 한의원을 오신 거죠. 보통들 감기 들어서 한의원 오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감기약만 갖고 치료 잘 안 되거든요. 이분은 그냥 내가 기력이 너무 딸려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맥을 보니까 기운이 너무 딸려요. 체력이 너무 허하고 찬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감기약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체력을 보충해드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찬 기운을 흩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 기운이 속에 많이 몰리면은요, 열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막 살갗까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열이 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쭉 해드렸더니 차츰차츰 그 이제 오한 나는 게 없어지시다가 몸이 개운해지셨어요. 재밌는 거는요, 이분이 겨울만 되면 그 감기 몸살로 겨울을 아주 뭐 동무처럼 지낸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 치료를 하고 나서는 겨울을 그냥 말짱하게 지내시고 그 다음 해 겨울이 왔는데도 별로 심하게 감기를 안 앓으셨어요. 그냥 감기기 살짝 있으면은 이제 오셔서 치료 잠깐 하시면은 좋아지고. 이분이 감기도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기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오히려 체력을 보충해서 이제 감기를 치료해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감기가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보통 60이 넘으면 60대가 지나면은 허로증이라고 해요. 허로증. 그러니까 요거는 체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감기에 쉽게 걸리시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가 들어도 일반 이제 젊은 분들, 건강한 분들하고는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한 분은 50대 중반이신 분이셨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피부가 하얀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상하게 말씀을 드리려는 분들이 거의 피부가 흰 분들이에요. 우선 한의학에서는 피부가 희다 하면 체력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기운의 손상이 잘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피부 까만 분하고 흰 분하고 이렇게 겨울철에 밖에 돌아다니면 그냥 검은 사람은 아유 춥다 이러고 말아요. 감기 드신 분은 콧물 대책이 이렇게 되기가 쉽고 그래서 항상 보온을 잘 하셔야 되고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분도 50대 중반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척추 협착증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디다 뭐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하다 안 되니까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체력이 약한 분들은 똑같은 수술을 해도 회복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이분은 이제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핵을 걸린 거예요. 이 폐결핵이라는 거는 기운이 많이 딸릴 때 오는 증상이거든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핵이 걸려가지고 한 1년 정도를 결핵약을 드셨어요. 결핵약 어떤 약인지 대충 아시죠? 어때요? 굉장히 독하죠. 그래서 대개 결핵약을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드신 분들은 소화기가 다 망가져요. 그리고 체력이 더 약해져요. 그래서 결핵균은 다 죽었을지 몰라도 몸은 아주 약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이 워낙 또 이제 이렇게 소화기도 좋지 않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본인 말로 내가 그 결핵약을 먹고 나서는 기운이 쫙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감기약 먹어도 별로 그냥 먹을 때 며칠만 잠깐 괜찮고 늘 기침을 하는 1년 내내.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이제 점점 더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기침을 하면은 소변이 찔끔찔끔 셀 때까지 있는 거고 또 겨울철이 되면 막 기침을 발작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이분이 막 걱정을 하시는 게 내가 또 폐결핵 오고 이러는 이제 호흡기가 나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걱정을 계속 하시다가 뭐 병원에 가서 감기약 먹어도 뚜렷하게 방법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한의원은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오시거든요. 그래서 또 오셔가지고 이제 막 진찰을 하는 중간에도 기침을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말이 이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기침 많이 하면 배도 아파요. 예, 해보신 분들 그렇죠. 가슴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리고 오죽하면 소변이 새겠어요. 근데 대개 요실금 증상은요. 방광 기능이 약하고 기운이 딸리는 분들한테 오는 증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꽉 조여주지를 못하니까 아랫배에 힘이 가면 기침할 때 그럼 이제 소변도 찔끔찔끔 새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심각해지시는 거예요, 점점.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요실금이잖아요. 얼마나 그거는 생활도 많이 불편해지시고 활동에 제약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또 이렇게 맥을 딱 보니까 기운이 아주 딸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도 아주 약하면서 폐 기능이 약한 분이에요. 피부가 흰 사람들은 아까 기운이 딸린다 그랬는데 폐기가 약한 분들이 많아요. 폐 기능. 우리 몸에서는 이 폐가 기운을 주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폐기가 약한 분들이 호기 쪽으로 많이 문제도 오지만 기침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기침을 치료해드린 게 아니에요. 이분도. 이 폐기를 튼튼하게 해드리고 기운을 나게 하면서 소화기를 좋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분도 연세가 아까 말씀드린 분은 이제 70대 중반이셨고 중반. 이분은 50대 중반이셨고
이분도 역시 아직 60은 안 됐지만 그동안에 이제 심각한 병을 앓으셨잖아요. 수술도 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폐결기도 앓으셨고. 그러니까 이분도 허로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기침을 그렇게 하셔도 그 감기로 기침하는 게 아니에요. 한의학에서는 기침도 굉장히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거든요. 그중에서 이분은 이제 기가 너무 허해서 기침을 하시는 거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쭉 치료를 하다 보니까 우선은 얼굴이 이렇게 힘이 생기고 탄력이 생겨 보여요. 몸이 좋아지면 얼굴의 색깔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기가 나요. 그러니까 쭈글쭈글. 이분이 좀 얼굴에 주름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근데 주름이 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체력이 많이 보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렇게 치료를 하셨고, 또 한 분은요 60대 초반이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셨는데 지금 연세를 제가 쭉 쓰는 이유가 다 이분들은 허로증의 관점에서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이제 증상이 이분도 폐결핵을 앓으셨어요. 요새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폐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다 진환병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요새 영양도 좋고 생활 환경도 좋지만 무리들을 많이 하고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체력이 약해지면서 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이제 결핵을 걸려서 이분이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고 고개 돌려도 핑 돌고 그러더니 한 20일 정도 감기를 앓고 나니까 이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원인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어지럽다 그래서 무조건 빈혈이거나 이석증은 아닌 거예요. 요새 보면 어지러우면 이석증이라고 또 메니에르 뭐 증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거나 진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 그런 경우보다는 체력이 약하거나 또 화가 많이 쌓였거나 피가 부족하거나 이런 다른 원인으로 어지러운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또 나이가 중요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남녀노소를 구분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는 사는 방식이 다르고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생리병리가 달라요. 또 아이 다르고 노인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를 다 각기 구분을 해서 치료하고 쉽게 설명해서 감기를 치료하더라도 남녀노소 처방이 다 달라요. 왜? 체질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지럼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셨지만 그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빈혈이라든지 이석증 이런 게 아니고 이분도 체력이 굉장히 많이 딸리는 분이에요. 그 38kg 되신 분이 기운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워낙 또 살이 마른 분이셨는데 결핵약 드시면서 이제 소화기가 완전히 망가지신 거예요. 식사를 거의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 이렇게 뭐죠? 아기 그 이제 돌쟁이 박공기 가지고 하루 종일 드신대요. 그러니 뭐 거의 그냥 흉내만 내시는 정도잖아요. 무슨 수로 기운을 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입이 많이 마르고 변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늘 이렇게 배가 가스가 차는 듯이 더부룩하니까 입맛 없고 또 입맛이 없으니까 이제 기운을 차릴 수가 없고 그러면 더 어지럽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드리면은 이렇게 한 줄로 쭉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진찰을 해보고는 이 허로증이 기본인데 너무 체력이 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충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못 해주니까 잡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체력을 보충하되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츰차츰 잡수는 게 편안해지시고 혹시 이 자리에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변을 편안하게 못 보면은 입맛 없잖아요. 예, 그냥 뭔가 배설을 시원하게 해야 여기 또 들어올 수가 있어지는데 그래서 우선 이제 대변도 조절을 해드리고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드리니까 잡수실 수 있어졌어요. 그래서 기운이 보충이 되니까 이제 어지럼증도 당연히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은 다 허로증의 기본을 두고 치료를 해드렸다는 얘기는 우선 기본이 체력을 보충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흔히들 기침 그러면은 뭐 호흡기만 치료한다든지 또는 어지럽다 그럼 머리만 보고 치료한다든지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결과만 보고 치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뭐 기침을 한다, 또 어지럽다, 뭐 이렇게 몸살이 난다. 이거는 결과적인 거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한의사들은 이걸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이제 고민하고. 이제 지금 요 혈압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증상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비슷한 증상이라고 하고 원인이 비슷하더라도 치료 방법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다 다르시잖아요. 동의보감 맨 첫 부분에 보면 사람들은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다르다. 그래서 비록 같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법은 다 다르다 이렇게 딱 서 있거든요. 이게 한의학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위장의 열을 흩어주고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 속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코 속에 살이 자란대요. 그건 이제 비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코 속에 이제 우리가 항문에 뭐가 나는 건 치질이라 그러잖아요. 코 속에 살이 자라는 건 비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비치 때문에 코가 막히니까 코가 좁아지니까 숨쉬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킁킁거리면서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코 속에 살이 자라는 거는 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열이 올라오니까 여기 자꾸 살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좀 애가 편안한 것 같더니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킁킁거리면서 입으로 숨을 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갔더니 조금 더 크면 이제 조금 더 살이 자라면 수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딱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 뭐 한없이 수술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한의원을 최우수단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을 보니까 이제 그러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에 열을 흩어주고 이제 맑은 기운 올려주는 쪽으로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치료를 쭉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코 속에 자라났던 살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코로 숨을 쉬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이가 얼마나 의젓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 열이 뜨니까 아이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열이 이렇게 가라앉고 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중3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아이가. 그래가지고 아주 차분해지고 엄마 말로 짜증을 안 내서 좋다 이러는 거예요. 짜증낼 일이 없죠. 그렇죠. 화가 풀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그렇게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아이를 또 더 얘기를 할게요. 고3짜리 여학생인데 이 아이는 이제 흔히 말하는 알러지성 비염이에요. 그래서 가을 겨울철이 되면은 막 보통 이제 여름에도 봄 여름에도 흘리는데 가을 겨울이 되면 막 이렇게 폭포수 쏟아지듯이 콧물이 흐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그러면 그냥 이것 때문에 코 푸느라고 밥 먹을 새도 없고 뭐 할 새도 없이 식구들이 온통 다 이제 얘 때문에 학교 한번 보내려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막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반 이상 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코를 풀어내고 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약을 먹여봐도 그냥 그때뿐이고 아이는 점점 더 짜증이 늘고 아침밥을 안 먹고 엄마는 걔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주 짜증이 나는 게 엄마가. 그래서 쟤보다 내가 더 병이 날 것 같다. 이제 와서도 두 모녀가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되는데 그 아이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걔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죠. 이렇게 맥을 보니까 이 아이는 화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장 기능도 굉장히 약하고 그렇게 속에 화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여기 이제 대개 가슴 쪽에 화가 많이 쌓이는데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한 사람들이죠. 여기 화가 많이 쌓이는 사람들은 여기 배꼽이에요. 가슴에 화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고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딱 막혀 있으니까 일로 맑은 기운 못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 열이 쌓여서가 아니라 여기 화가 뭉쳐 있어서 이 코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자극을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 기운이 들어오고 화가 올라가 하면 코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게 이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알러지성 비염으로 고생을 했고 엄마는 하여튼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걔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치료를 쭉 해줬더니 차츰 코가 이제 편해지면서 아이가 그래도 그 막판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잘 들어가는 것이 꼭 뭐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뭐 학교 잘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성격이 많이 유해졌어요. 아까 그 남학생도 굉장히 의젓해졌다고 하잖아요. 몸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여유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몸이 힘들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여학생도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알러지성 비염은 치료를 못하는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이 결과물만 자꾸 보고 그래서 우리 그 불교에서는 인과 얘기 많이 하시죠. 예.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결과가 없어지는 건데 요건 그대로 놔두고 자꾸 결과만 없애려고 하면 요거는 일시적으로는 조금 덜한 것 같아도 원인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건 치료가 안 된 거죠. 얼마 후에는 그 증상이 또 오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요거를 이렇게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면서도 사람마다 다 업도 다르고 복도 다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환자를 볼 때도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원인이 다르게 오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해드려야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진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이렇게 편안해하시면 저는 정말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재미를 느껴요. 이제 아픈 분들 하면서 그런 재미가 아니고 예, 한의학에 대해서 이제 재미를 느껴요. 그리고 이 인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증상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40대 중반의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몸이 아주 마른 분이셨고 이제 얼마 전 이분은 30대 중반에 폐경이 되셨어요. 조기 폐경이. 보통 여자분들은 49세에 폐경이 되는 게 정상인데 굉장히 일찍 폐경이 되셨죠. 그러니까 몸이 그만큼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폐경이 되고 나서 계속 이제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셨고 또 병원에서 이제 류마티스라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손끝이 이렇게 다 헐고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치료를 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달 전부터 막 숨이 가쁘기 시작하고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숨쉬기도 곤란하고 그러더니 그다음에는 막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막 숨이 가쁘고 호흡곤란이 오니까 검사를 했더니 뭐라고 진단이 내렸냐면 폐섬유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려운 증상이에요. 이거 흔하지 않고 아마 처음 들으실 건데 이 폐섬유화증은 폐가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변하든지 모양이 이제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면서 폐 기능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폐 기능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폐가 이제 쉽게 설명해서 굳어진다고 봐야죠. 경화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기능을 원활하게 못 하니까 차츰 호흡곤란이 오고 그다음에 심해지면 이제 저산소증도 오고 청색증도 오고 이렇게 심한 증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는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당연히 치료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딱 그런 진단을 받아갖고 오셨는데 저는 이 폐섬유화증이라는 그 병명에 신경을 안 쓰고요. 우선 이분의 체질이 어떠신지 또 이분의 생활력이 어떠신지 이거를 봤죠. 이분은 굉장히 긴장도 잘하고 아주 자극에 민감한 분이면서 체력 소모를 엄청나게 하는 분이에요. 기운은 약한데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쓰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체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여기 스트레스, 화가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 심폐 기능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의학적인 기본 이론에 입각해서 제가 진찰한 거를 기준으로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약을 쭉 드시고 치료를 하시면서 숨 쉬는 게 훨씬 쉬워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게 없어지시고 그렇게 해서 쭉 치료를 하시고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정상 판단을 받았어요. 정상 판정을. 의사들도 놀라죠. 이건 치료 못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4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주 슬픈 얼굴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딱 보면은 자기가 인사도 먼저 하고 처음에 와서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진찰아이가. 근데 먼저 들어와서 인사도 하시고 생활이 활기가 생기신 거예요. 우리가 심폐기능이 좋아야 여기에서 힘이 나는 거고 이제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죠. 이런 분들은 과로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몸이 좋아지면 특징이 또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막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건 좋지만 항상 내 체력을 유지를 하면서 생활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증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무슨 현대 난치병들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셨겠지만 무슨 베체트라든지 뭐 쇼그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상들. 그런데 그거는 다 불치 난치로 돼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그건 현대병이니까 옛날 의학인 한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이렇게 굉장히 영리하고 머리가 좋으신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의학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그걸 다 알고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병명이 같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새로운 병 이름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병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미 동의보감에도 다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고 이미 우리는 알고서 치료를 해오던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폐섬유화증이라고만 안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몇천 년이 흐르면 물론 진화가 돼서 조금씩은 변해졌겠죠. 그러나 몇백 년 사이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불편했던 증상 이미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에서 알고 치료하던 것들이 지금은 새로운 것처럼 이름을 만들어내고 서양의학에서 하지만 한의학에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면요. 원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 치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의학은 이미 몇백 년 동안 쭉 경험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경험이 축적된 의학이거든요. 서양의학은 길어야 200년이에요. 그래서 이 200년 동안에 알 수 있는 건 새로운 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새로운 병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의학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져서 예,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이제 모든 병이라든지 이런 걸 치료를 할 때는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무리하지 않고 또 자꾸 화가 너무 쌓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불편하신 분들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여기 먼저 하실까요? 예. 예, 선생님 저는요 날씨가 차면은 배가 평소에도 맨날 차거든요. 네. 날씨가 차면은 계속 먹은 게 좀 소화도 안 되고 그러세요. 예. 설사도 하고 머리까지 아파요. 예. 근데 날씨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체력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이시고요. 네. 예. 특별히 지금 뭐 약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없어요. 예. 그럼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네, 아랫배가 많이 차시네요, 진짜. 예, 왼손 보시고요. 지금 살짝 감기 몸살기가 있으신데요.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죠? 어깨, 머리, 목 이런 데가 어깨도 좀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많이 아파요. 뻐근하시고. 지금 이제 요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네, 확 드시지 네. 않게. 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랫배가 많이 차시다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아랫배가 차시고 장이 길고 이제 찬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음식 같은 거를 찬 거나 자극 있는 거 날거 잡수면 설사를 하기가 쉽고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잡수는 거는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잘 잡수는데 네. 비장 기능은 허한 편이에요. 그 우리가 비위 그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비장은 이제 소화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들이 그 생각도 아주 많으신 편이고, 예, 그래서 뭘 잡수다가도 생각할 일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은 소화가 좀 안 되든지 이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신적인 영향을 좀 크게 받는 분이시고,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진맥을 해드리면서 아, 생각이 아주 많으시네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정신적인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소화 기능은 안 좋으신 분이다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는 잘 드시면은 소화기가 튼튼한 줄 알아요. 그런데 먹고 그걸 소화를 잘 시켜서 내 거로 만들어야 진짜 건강하신 거거든요. 잡숫기는 잘 잡수셔도 아랫배가 차고 또 대장이 기니까 변도 안 좋으면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또 정신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위장에 음식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흔히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위에 음식이 들어왔는데 아랫배가 따뜻해야 이걸 잘 삭혀서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요. 근데 여기가 차면 이걸 잘 삭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체한 느낌이 잘 있죠. 그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가슴이 좀 가끔 답답해서 한숨을 쉬거나 답답하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책임감도 아주 강하니까 뭐든지 완벽해야지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여기 화가 쌓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거는 소화 기능이 이제 좀 약하니까 잡수는 거를 특히 저녁 식사를 좀 적게 하시도록 하고, 식사를 하고 나면 꼭 300보를 걸으시도록 하세요. 걷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건 이건 소화기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걸 가볍게 움직여주는 거는 미를 편안하게 돌게 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너무 심하게 운동하는 건 안 좋아요. 식후에. 소화가 좀 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 조심을 하시고, 그래서 늘 여기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아랫배 차니까 이렇게 자꾸 마사지를 해서 장 운동도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음식은 늘 자극 있는 거나 찬 거 날 거 이런 건 피하셔야죠. 기름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무리하지 마셔야 돼요. 이분 무리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긴장도 잘 하시고, 그럼 목하고 어깨 여기 잘 긴장되고 머리도 막지가 않고, 지금도 살짝 감기 몸살기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뭐든지 지나치는 거는 좋지 않으신 거거든요. 예, 잘 되셨습니까?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여기 계신 분. 네. 저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네. 피로가 좀 많이 쌓이고 그러거든요. 네. 그도 그 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예, 예, 그래서 그러시네, 배가. 예. 예. 그래서 뭐 간 쪽이 뭐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궁금한.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기력한 게 제일 불편하신 거고, 예. 그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죠?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이세요. 예. 그러면 진맥을 먼저 좀 할게요. 예. 오른손 주시고. 그 무기력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되셨어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예. 네. 자,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아, 이분도 맥을 보니까 아랫배가 굉장히 찬 분이에요. 지금 물론 손발이 그래서 굉장히 차고, 그다음에 이제 장 있는 데도 차고, 그렇죠. 조금 아까 설명드린 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분은 특히 그 아랫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남자가 아랫배가 찬 거하고 여자가 아랫배가 찬 거는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치료법도 달라요. 이분이 제일 이제 주소증이 뭐냐면 무기력하다고 그러셨는데 배도 나와 있어요. 체격에 비해서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차서 부푸는 거예요. 차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부피가 커지잖아요. 이분은 찬 게 제일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을 잘 쓰고 그러려면 몸이 좀 따뜻해야 뭐든지 활성화되잖아요.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정체되고 또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음식을 잘 드셔도 소화가 잘 편안하게 안 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이분의 이제 성향은 뭐냐면 본인이 가진 체력보다 조금씩 더 쓰는 경향이 있으시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무기력하시니까 이제 지금도 이렇게 힘없이 앉아 계시지만
기운이 좀 나시면은 또 너무 지나치게 쓰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40대 초반이신 분이 이렇게 무기력하시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좀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분은 허리도 약해지고 허리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들이 이 아랫배가 차면요 허리가 약해지는 경우, 허리 요통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도 자극이 있는 음식이나 찬 거 먹으면 묽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소화가 안 되면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끌어내주지를 못하니까 거꾸로 이렇게 역류하는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음식도 이제 때 맞춰서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지금 억지로 뭐 활기차게 움직이시라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댁에 계실 때도 항상 여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상 조심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미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체질적으로 찬 분들은 항상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신가요? 아, 여기 계신. 예, 예. 네,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막 심하게 몇 초간 네. 막 심하게 두근거리고요. 네. 그리고 또 열이 갑자기 얼굴로 많이 올라오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예. 좀 심한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열이 확 오르다가 또 선뜻해지고 그래요? 네, 네. 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5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폐경은 언제 되셨어요? 한 4년? 4년 정도 예, 되셨어요. 4, 그러면 그 5년 증상은 언제부터 생기셨어요? 이 증상을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예, 3년 되셨어요.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그럼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이분은 평상시에도 늘 긴장하시는 편이에요. 자, 왼손 보시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자, 이쪽 잠깐만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되셨어요. 이제 이분은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이제 진정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러셨고, 또 열이 갑자기 오르신다 그랬잖아요. 네. 어쨌든 갱년기 증상의 일종이에요, 이분도. 그런데 우리가 폐경이 되고 나면 신체에만 증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같이 오거든요. 심신의 문제가 같이 와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몸쪽으로 더 많이 오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체질적으로, 이분도 아랫배 굉장히 차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발도 굉장히 차고 네. 아랫배도 차요. 거기에다가 심장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나쁘다가 아니라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으시고, 또 놀랄 일이 있으면 훨씬 더 크게 놀래고, 또 별거 아닌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진정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체질적으로 또 피가 약간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핑 돌고 살짝 어지럽고 막지 않은 이런 것도 오실 수가 있고, 눈도 뻑뻑하면서 이제 안구건조증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요. 지금 그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요것이 여기 가슴 두근거리는 것이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이제 많이 안정시켜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화를 좀 풀어 드려야 돼요.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 언짢게 듣지는 마시고, 네.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누구한테 지기 싫은 분이에요. 그게 나쁜 뜻의가 아니라 네. 그런 게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죠,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시고 뭔가 이렇게 잘 하려는 게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 아랫배 차고 심장 기능 좀 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고,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50이 넘으면 간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간혈이 부족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은 이제 눈도 건조해지면서 머리도 띵하고 막지 않고 핑 돌고 진정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분도 치료가 좀 필요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평상시에 이제 음식도 좀 이렇게 너무 자극이 강하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걸 드시면서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치료를 좀 하시는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호르몬제 손쉽게 드시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드시면 이제 또 부작용이 이렇게
땀 나고 이러는 거, 가슴 두근거리는 건 가라앉힐 수 있어도 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검사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의사들도 약간 자제시키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몸을 잘 조리를 하되 음식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대추 같은 거 좋고요. 대추차 네. 이런 거 또는 대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아니면 이제 붉은색이 나는 야채나 과일을 좀 드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선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그 겨울철에 뭐 겨울철 아니더라도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날씨가 추울 때는 우선 찬 기운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드시고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추운 데를 확 나가시든지 또는 밖에서 외출했다 들어오셨는데 몸이 따뜻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배가 고프더라도 조금 참았다가 천천히 특히 겨울철일수록 더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것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다 같이 건강한 겨울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